아니, 이 아지매가 장난하나, 진짜. 호갱인 줄 압니까? 내가 지금 무슨, 아니, 뭐,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아, 진짜 화나네. 지금 아파트를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연속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아파트 10년차 정도 되는 준신축이라고 해야 될지 구축이라고 해야 될지 아파트를 최근에 매도를 계약을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계약 관련돼서 저도 이제 손꼽을 만할 정도로 매수하실 분이 좀 과도하게 좀 무리한 요구를 계속적으로 하시는 상황이 지금 발생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파시는 입장 또 매수하시는 분 입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이게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좀 지키고 이 계약이라는 것이 참 서로 이건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하나 이렇게 양보를 해드리고 배려를 해드렸던 이게 참 힘들어지는 상황이 최근에 벌어진 게 있어서 이 관련돼서 한번 말씀드려 볼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 저도 아직 끝까지 다 보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초반부를 봤는데 태풍상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태풍상사. 갑자기 아파트 판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태풍상사 드라마를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라고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라고 그 영상 드라마를 보고 제가 오늘 요 관련된 또 특약 비슷한 내용, 계약 관련된 내용이 그 드라마에서 나와서 요것도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 계약이라는 것이, 특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드라마 이야기를 드리면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태풍상사 나 볼 건데 하실 분들은 한 1분, 2분 뒤에 이렇게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이번 영상은 스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면 예전 얘기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90년대 후반,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얘기고 그 주인공들은 이제 한 20대 중반? 그때 얘기인데 회사를,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회사원, 또 사장님들과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당시에 IMF가 저희가 겪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래서 이 내수 시장이 다 무너지고 이 또 수출 수입 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존에 있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그때 제조업,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제조업으로서 일어난 국가죠. 원자재를 수입하는 이 공장 회사, 아마 이쪽에 회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IMF가 터지고 내수 시장이 망가지고 더 이상 이 국내에서 판로가 없고 제조를 할 데가 없다 보니까 이거 엄청난 지금 배를 통해서 지금 원자재는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이상 제조를 한다거나 팔 수가 없다는 이런 상황에서 다들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 그 해당 팀의 경리죠. 요즘에 얘기하는 경리, 사무, 총무를 보시는 이 여직원이 영어로 된 계약서.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챗 GPT로 나오고 다 번역이 되고 요즘 영어 잘하시는 분 워낙 많고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영어 관련된 이런 자세하게 해석을 한다거나 계약 관련된 것을 집중적으로 하는 특히나 이 중소기업은 없었겠죠. 근데 그런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다 포기하고 있을 때 그분이 다시 반품하자 쉽게 얘기하면 그 반품이 되냐 하니까 그 조건인 거죠. 특이하게 천재지변 아니면 엄청난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그 국가에서 아니면 예기치 못한 엄청난 그런 게 근데 이 대한민국의 IMF 상황이 아마 이 조약에 이 특약 문구에 들어가지 않는가 해서 옥신각신 서로 하다가 리펀드를 하게 되는 거죠. 리펀드 대신에 15%의 이 수수료가 있는 거죠. 이걸 하고 나서도 자기들한테 이득이다. 왜냐면 그 당시에 환율이 엄청 급등하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달러로 왔다 갔다 해도 나중에 해서 남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가 나오고 두 번째 이 특약 이 계약 관련된 내용이 그 원단이 나중에 와서 어떤 이거 보관할 데가 없는 거죠. 다 망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전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아버님의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도와주겠다. 여기 보관을 해라. 너희들 얼마나 힘든데 우리가 이 정도 못 도와주겠냐 하다가 나중에 이 또 한 다른 직원이 그 담당 관련된 그 직원이 그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임대차 계약이라 그래서 이 창고에 보관했을 때 어떻게 되고 조건이 되고 임대료가 얼마 되고 정말 싸게 빌려준다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했더니만 3일 딱 지나고 갑자기 아침에 갔더니 거기 안에 공장 자기들 공장 안에 있는 창고에 보관을 해놨는데 그걸 다 짐을 빼가지고 어디 원자재를 딴 데 옮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는 직원들이 막 쫓아가서 도대체 뭐하냐 이거 왜 빼냐 우리 건데 하니까 아니 너 계약서 제대로 알고 봤냐 계약서 다 읽어보고 사인했지 않냐 하니까 그 뒷장을 봐라. 뒷장이 또 있었던 거 대충 그냥 고맙다 해서 사인했다면 뒤에 보니까 여기 보관을 하는데 3일 72시간만 보관을 하고 그 안에 안 찾아가면
다 자기들 거다. 계약서 사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이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뒷 내용도 보지도 않고 그냥 그건 한글이었을 건데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을 했던 이 직원의, 물론 이 나쁜 의도가 있었겠지만 이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을 했다. 이런 특약 관련된 내용을 보고 최근에 제가 이 아파트 매도했다는 그 과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처음에 이제 제가 10년차 아파트라고 말씀드렸고 그걸 매도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내놨고 그 지역에 다행히도 크게 입주 물량이라든지 신축 공급이 없다 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매도가 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분이 매도할 때 부동산 소장님을 통해서 조금 가격을 깎아주면 이게 아닙니다. 그냥 한 2천만 원 내고를 부르더라고요. 그냥 엄청 우리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몇십억의 아파트 2천만 원 내고를 해주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지방의 저가 아파트다 보니까 2천만 원 큰 거죠. 그래서 이거 2천만 원 너무 큰데? 이 상황에서 부동산 소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아니, 물론 10년차 누가 얘기하면 구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천만 원 한 방에 내고를 하는 게 너무 크지 않습니까, 소장님? 한 1,000만 원 정도만 얘기를 해보셔라. 근데 다시 답변이 아니다. 2천만 원 무조건 해주면, 2천만 원 지금 해주면 오늘 계약서를 가격금을 보내고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길래, 이거 2천만 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만큼 받고 싶었지만 내 욕심이지만 그래도 1,000만 원 정도 내고 해서 서로 반반 양보하자고 그랬더니만 그것도 싫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2천만 원 깎아주면 바로 입금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그래 여기서 내가 양보를 하고 한다면 다음에 뭔가 또 나이가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시원하게. 근데 이분들이 또 다시 얘기를 한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랬으면서 잔금을 좀 뒤로 미루자 하더라고요. 잔금 보통 2달 아니면 3달인데 한 5달 뒤로 미루자 하더라고요. 5달치나 내가 또 가지고 있어야 되나? 이게 좀 부담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대출을 해야 되고 자기 있는 집도 팔아야 되고 이런 얘기 하시길래, 집에 있으신 분이구나. 그래. 이해를 했습니다. 5달? 그래,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시원하게 2천만 원 내고를 해드리고, 계약서, 가격금 그날 받고, 며칠 뒤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10% 받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한 5달, 아직 상황이 많이 남았죠, 시간이. 근데, 계약서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웃으면서 얘기가 끝났는데, 이제 최근 며칠 전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부동산 소장님한테 나오는 거죠. 계약서 다 쓰고, 특약 내용도 별거 없죠. 거기 내용 다 쓰고, 돈은 속이 쓰리죠. 2천만 원이나 원하는 대로 깎아줬기 때문에 그들도 원하는 대로 다 맞춰주고 하겠다 했는데, 맞춰주겠다 했으면서 잔금은 5달 뒤로 뺀다 그러고. 그 사이에, 이거 좀, 그런데? 라고 했지만 또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연락이 오는 거죠. 소장님 연락 와가지고 특약을 추가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약에. 아니, 계약서 쓸 때 얘기를 하시던지 갑자기 갑자기 왜 특약이 어떤 내용을 필요하냐 하니까, 자기들이 10년 정도 됐으니까 살다 보면 혹시라도 하자 같은 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니, 새 아파트도 아니고요. 한 10년 됐고, 구축 관련돼서 그 정도 감안해서 그러면 가격을 많이 내려줬는데, 맞춰서 2천만 원이나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아니, 생활하자 이런 거라든지, 간단한 하자, 중대하자 이런 거야. 다 되죠. 중대하자는 누수 같은 거 이렇게 되거나 하면 6개월 정도 되니까 그런 내용을 다 썼는데, 그런 거 말고, 사소한 내가 처음에 보지 못했는데 와서 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처음에 고장 안 냈는데 이런 것들이라든지 세세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특이하게 넣었으면 좋겠다고 소장님 연락 왔는데, 소장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소장님도 웃으면서 이 매수자분의 무리한 요구가 맞다. 근데 얘기는 한번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번 던져보고 응하면 계약서에 추가하는 거고, 제가 그런 건 안 됩니다 라면 일단 던져보고 미끼를 물면 쓰고 됐다라고 하면 그냥 안 쓰고,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건 좀 말이 안 되고, 아니 그런 거 있었으면 처음부터 계약서 쓸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던지 하지, 왜 계약서 다 쓰고 서로 저한테 좋겠지만 계약금 다 주고 이제 와가지고 잔금이나 5달 기다려야 되는데 왜 그걸 해야 되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하고 넣었죠. 근데 또 그 다음날에 연락와서 잔금을 한 번 더 미뤄달라는 거죠. 5월 5달 미뤘는데 추가적으로 한 2달 더 미루자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럼 내가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다 맞춰줘야 됩니까? 또 뭐 때문에 그러시냐니까, 자기들 집을 팔고 또 대출을 알아봐야 되고, 그거 알아봐서 본인들이 대출 관련돼서 은행 가서 다 알아보고 기존에 있는 집 팔고 새로운 제가 살 집에 근저당을 잡고 그거 하는 것 때문에 5달이나 잡아준 거 아니냐. 근데 도대체 왜 그걸 더 뒤로 잡아줘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고민입니다. 도대체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잔금을 2달 더 딜레이해서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냐. 이걸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고민 좀 해보겠다고, 요건 제가 얘기를 안 한 상태고, 하나 더 뭐냐면 보일러 있죠. 보일러가 바꾼 지 제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보일러가 고장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보일러 같은 거는 우리 누수 6개월,
보일러도 보통 6개월 정도 하자를 잡으니까 그때 해가지고 뭐 혹시나 그 안에 고장나면 뭐 잔금 이후에 6개월 안에 또 고장나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했더니만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잡아달라고. 1년. 자기가 잔금하고 살다가 1년 정도 안에 고장이 나면 사소한 거라도 매도인이 수리 부담에 다 부담을 하겠다. 수리 비용. 그런 것을 추가로 넣어달라는. 이거 1년이라고 못을 바꾼 거죠. 못을. 야, 이거 진짜 도대체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계약이 장난도 아니고, 아니 이미 그때 6개월이라고 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자꾸 요구를 하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조금씩 연락 오길래 소장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니까 소장님도 저도 모르겠어요. 이 분은 정말 환장하겠다라면서 이 도대체 매수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했죠. 그 소장님도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사장님 매수를 하시고 아까 처음에 뭐 생활하자 이런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를 특이하게 다 넣어가지고 전 매노인에게 아니 뭐 이런 거 문이 뭐 고장났네요, 뭐가 잘 안 닫히네요, 뭐가 소리가 나네요, 뭐가 찍혔네요, 아니 이런 거를 처음에 와가지고 확인하고 해야지. 이거를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살고 나서 1년 안에 이거 하자가 발생되면 뭐 수리해준다. 이미 팔고 1년 뒤 지났는데 갑자기 내 연락 와가지고 아니 1년 전에 파신 이 매도자분 이거 뭐 살다 보니까 이게 안 좋네요, 이게 안 좋네요, 또 보일러도 1년 안에 고장나면 보일러 이거 고장났는데 수리비 주세요. 아니 그거를 본인들이 쓰다가 고장이 냈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니 왜 이렇게 통상적인 그 기간보다 더 뒤로 잡아가지고 이것도 보장해주고 이것도 보장해주고 다 보장해달라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었네. 그 집을 보시고 나서 이분이 이거 좀 청소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 이거 뭐 그 전에 살던 이 세입자분이 조금 더럽게 썼네요. 이러면서 야 이것도 청소해야 되고 저것도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그 2천만 원 깎아줬다는 그 타이밍에 이분이 하신다 하길래 그런 얘기를 막 옆에서 하시길래 그러면 그 입주 청소 기분 좋게 제가 그거까지도 제가 입주 청소 비용 제가 시원하게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시는 만큼 그 평당 보통 1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제가 지원을 해드릴게요. 하니까 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모든 걸 거의 다 저는 맞춰드렸다 생각하는데 돈도 솔직히 2천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죠. 그만큼 우리 원하는 대로 다 해줬고 잔금 일정도 최초에 4달 정도 5달이었죠. 5달 뒤에 잡아달라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2-3달 정도 하면 끝나는데 내가 그만큼 또 가지고 있어야 되나? 또 그만큼 잡아드렸는데 그 뒤에 또 한 번 더 2달을 더 요구하는 이런 상황. 또 이런 생활하자 무슨 1년 살다 보니까 고장나면 내가 다시 고쳐주는 비용도 내가 해야 되고 보일러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자기들이 살다가 혹시나 그 안에 고장나면 또 내가 해줘야 되고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거 권리 인정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특이하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계약서 다 쓰고 나서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났고 돈도 제가 계약금 받았죠. 이런 무리한 요구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정말 신경을 쓰이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도 마찬가지고 무리한 요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할 게 있으면 그 계약서 쓰는 날에 소장이 입회하에 이런 문구를 넣자 해서 서로 동의한 다음에 계약서 특이하게 넣어야 되는 것이 서로 계약이라는 것이고 그게 서로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지 다 하고 난 뒤에 끝나고 나서 이제 잔금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추가를 해달라 뭐 해달라 이러면 계약이 정상적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약 관련돼서도 반드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다 서칭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시고 매수자 측 내가 또 매도자 측이다 확실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는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서로 협의하고 앉은 자리에서 웃으면서 서로 기분 좋게 특약 내용도 높고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원만한 계약이 마무리가 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그 드라마에 나왔던 이 특약 계약 관련된 중요한 문구들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회사 이익을 이렇게 완전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생일대 부동산 계약이라는 건 몇 번 하지 않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내가 문구에 대해서도 내가 정확하게 요걸 넣자, 요걸 빼자 상황에서 서로 기분 좋게 해야지만 우리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는 마지막 강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겁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